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확률 분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형 확률 분포하고 이산형 확률 분포를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우리 모수가 뭐였냐면, 근데 이제 이 과목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계학 입문에서는 이런 똑같은 용어를 이때는 이렇게 쓰고 저때는 저렇게 쓰고 서로 다르게 쓰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그게 다 똑같은 얘기로 모디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수가 뭐냐면 모집단의 특징, 모집단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모수였죠. 모집단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모수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모집단이 Y는 AX 더하기 B 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즉 분포의 모양을 알아. 그러면 이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필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 두 개만 알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모집단의 모양이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으로 생겼다는 걸 알아요. 즉 확률 분포를 알아요. 확률 분포의 대충의 모양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에서 얘네들을 알면 우리가 이 확률 분포 모양을 정확하게 다 아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값, 이런 애들이 모수였다면, 이제부터 모수라는 거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확률 분포의 모양은 항상 이런 특징일 때는 이런 분포이고 저런 특징일 때는 저런 분포이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몰라. 근데 지금부터 배울 거니까 알아요. 그럴 때 그 분포의 모양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애들이 모양이 같다 그래서 다 똑같은 애들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Y는 3X 더하기 2하고 Y는 뭐 8X 더하기 빼기 13, 이런 애들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그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값들 같은 거, 그걸 우리가 모수라고 불러요. 즉 모수는 확률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해요. 자,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맞아요. 배웠는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하죠. 아까 이제 지금 리뷰를 통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X라는 확률 변수가 XI라는 특정한 값들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어떤 확률 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가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fx라는 함수로 표현한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확률 할당의 기본 원리, 즉 확률의 공리에 의해서 얘네들은 전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다 더하면 1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그죠? 그런데 다 더하면 1이라는 말 안에는 1보다 작다는 말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fx가 0보다 크고 물론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산형 확률 변수의 조건, 얘를 이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로 바꾸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앞에 그 이야기한 것을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연속형일 때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편 좀 전에 우리 예를 들었던 거 생각을 해볼까요? X를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앞면의 개수는 0일 수 있고 앞면의 개수는 1일 수 있고 앞면의 개수는 2일 수 있잖아요. 그 확률 함수는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2, 즉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앞면의 개수가 1까지 나오는 애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니까 걔의 누적된 값은 4분의 3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된 확률에 대해서 알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누적된 확률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게 어떤 누적 확률 분포인지 볼까요? probability x가 x는 0, x는 1, x는 2 이런 상태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되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probability x가 0인 것 더하기 probability x가 1인 것 이거를 해야 되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였잖아요. 아까 그 든 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요렇게 쓰지 말고 시그마 서메이션 x는 1보다 작은 값들로 fx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누적 확률 분포 함수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요 값이 다른 거죠. 아까는 x는 xi였지만 지금은 x는 xi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누적 확률 분포 함수고요. 누적 확률 분포 함수도 여전히 근데 이제 누적 확률 분포 함수는 표기를 라지 그러니까 캐피탈로 사용을 하고요. 누적 확률 분포 함수도 여전히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끝까지 다 더하면 항상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있을 때 앞면의 개수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0인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의 개수가 1인 확률은 2분의 1, 4분의 2. 그 다음에 앞면의 개수가 2인 확률은 4분의 1.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시작 안 했을 때는 항상 확률은 0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누적을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끝까지 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더 가면은 항상 1인 상태로 쭉 유지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누적을 했어. 여기는 4분의 1이야. 근데 여기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니까 4분의 3이야.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이렇게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는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누적 확률 분포 함수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이제 조금 엄청 쉬운데 정말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는데 조금 중요한 예를 잠깐 들게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현대자동 이게 이게 기록에 남는 거라서 스쳐 지나가는 수업이 아니라 기록에 남으니까 근데 참 학교에서는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비대면 수업이 처음이겠지만 저희는 정말 비대면 수업이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렇게 무슨 메가스터디니 이투스니 이런 인강을 그래도 EBS 그런 수업을 듣는 세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강 수업을 찍어본 적이 없는 선생님, 저만 해도 이렇게 조금 젊은 편에 들어가는데 저만 해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여서 우리가 이제 실수할까봐 뭘 걱정하시냐면 예를 들어 남의 저작물을 그냥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저작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고 또 이제 우리 과목은 사실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돈 내고 듣는 수업인데 오픈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제 좀 그런 파일이 돌아다닐까봐 그것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을 하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닫고 그러기를 권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원 수업은 줌 수업을 하는데 저작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논문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 교수님들한테 이 논문을 써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래서 줌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부 수업은 왜 온라인 수업을 하느냐면 이런 녹음 수업을 하냐면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좋은데 왜냐면 저의 실수가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반복해서 들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다 오픈을 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좀 제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자동차 회사의 연세 지점장이란 말이에요. 지점장인데 약간 옆 예를 들어 연남 지점은 굉장히 잘 파는 것 같은데 우리 지점은 이게 애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실적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100일 동안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대도 못 판 날이 18일이 있었어요. 0.18은 어떻게 0.18이 될까요? 100일 동안 18일 이런 뜻이죠. n에다가 18이라는 거를 18일에다가 n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한 대 판매한 달은 39날, 두 대는 24일, 세 대는 14일, 네 대는 4일, 다섯 대나 판매한 날도 하루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루 동안 판매한 자동차 대수를 X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FX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지금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 좀 이따가 중요하게 쓸 거라서 중요해요. 엄청 쉬운데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100분의 그 다음에 그 날짜를 한 거잖아요. 100분의 18, 100분의 39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대 판매한 날이 24일 있었다. 그러면은 얘네를 다 한번 모아볼까요? 자, 0대 판매한 날이 18일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대 판매한 날이 39일 있었고, 두 대 판매한 날이 24일 있었고, 세 대 판매한 날이 14일 있었고, 네 대 판매한 날이 4일 있었고, 다섯 대나 판매한 날도 1일 있었다. 이러면은 뭐예요? 전체 판매량을 쭉 다 적은 거잖아요. 이거를 100일로 나누면 어때요?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x 곱하기 fx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x 곱하기 fx는 어떤 거예요? 0 곱하기 100분의 18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39 더하기 2 곱하기 100분의 24 더하기 3 곱하기 100분의 14 이런 애들을 쭉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즉 이 100을 그냥 각각 100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뜻은 x 곱하기 fx는 뭐 한 겁니까? x 곱하기 fx는 뭔가 평균하고 저게 관계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잠깐 그걸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 하는 날은 아니니까,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쓰려고 한번 본 거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누적 확률 분포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함수를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0대 판매한 날이 18일이 있었으면 한 대 판매한 날까지 누적은 18일 더하기 39일을 100으로 나눴으니까 0.57. 두 대까지 판매한 날은 18일 더하기 39일 더하기 24일을 100으로 나눴으니까 81일. 세 대까지 판매한 날은 0.95. 네 대까지 판매한 날은 0.99. 다섯 대까지 판매한 날은 결국은 다 더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x는 상대 도수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지 fx는 누적 상대 도수와 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확률 분포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확률 분포는 한 대 판매한 날은 18일이 있었고, 즉 0.18. 말을 잘못했어요. 0대 판매한 날은 18일이 있었고 0.18, 한 대 판매한 날은 39일이 있었고 0.39, 두 대 판매한 날은 24일 0.24, 세 대 판매한 날은 14일 0.14, 네 대 판매한 날은 4일 0.04, 다섯 대 판매한 날은 하루 0.01. 즉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런데 누적 확률 분포 함수는 어떨까요? 우리가 카운트하기 전에는 항상 0대야. 그렇겠죠? 자, 그런데 카운트하는 순간 0대 판매한 날은 18일 100일 동안 18일이잖아요. 0.18부터 쭉 이렇게 가요. 근데 한 대 판매하는 걸 딱 하기 직전까지 0.18로 가다가 한 대 팔면은 한 대 판 날이 39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0.18 더하기 0.39에서 0.57로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대까지 판매한 그러니까 0대 한 대까지 판매한 날 쭉 가다가 두 대까지 판매한 날을 갑자기 카운트를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0.24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쭉 그 0.81로 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다가 세대를 카운트하는 순간
0.14를 더해야 되니까 0.95가 되면서 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4대를 카운트하면은 0.99가 쭉 되고요. 쭉 되고 5대를 카운트하는 순간 1이 돼서 쭉 계속 1로 이렇게 가는 거죠. 즉 누적 확률 분포 함수는 항상 이렇게 스텝 펑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전 아까 여태까지 2개만 던졌잖아요. 이제 3개 한번 던져볼게요. 동전 3개를 던지는 실험에서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앞면, 뒷면 막 이러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총 케이스는 8케이스가 되나봐요. 자, 그 다음에 앞면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 8번 중에 1번이고요. 앞면의 개수가 1번만 나와 8번 중에 3번이고 앞면의 개수가 2번 나오는 것도 8번째 중에 3번이고 앞면의 개수가 3번 나오는 거는 8번 중에 1번. 그러니까 뒷면 앞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하면 1이 나와요. 확률 누적 분포는 카운트하기 전까지는 0이야. 그런데 1을 카운트하기 전에는 0부터는 8분의 1로 쭉 가다가 1을 카운트하는 순간부터 2를 카운트하기 전까지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어서 8분의 4, 2분의 1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를 카운트하는 순간 얘네들이 다 더해지면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이 돼서 8분의 7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분의 7로 3을 카운트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3을 딱 카운트하는 순간 이제 8분의 7 더하기 8분의 1이어서 1로 쭉 가는 그런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어렵고요. 그래서 항상 누적 분포 함수는 이렇게 점프 펑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점에서 도약하는 그런 점프 펑션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산형 확률 변수 x가 이산점이 x1, x2 뭐 쭉 가서 xn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그 이산점에서의 확률 변수의 확률은 pi다. 이거를 누적 분포로 표현하면 항상 이렇게 스텝 펑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